이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록행정사 대표 김영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보상평가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평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얘는 크게 시장가치 기준원칙, 두 번째 현황 기준원칙, 세 번째 개별물건 기준원칙, 이런 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차례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세 번째 개별물건 기준원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평가의 원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구분평가와 일괄평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즉 제20조 그 전단을 보면은 토지의 건축물, 임목, 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이거를 그 건축물 등이라 이렇게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토지와 그 건축물 등을 각각 평가해야 한다고 구분평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에 건축물 등이 토지와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과 토지를 일괄해서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라고 예외적으로 일괄평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에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개별평가라고 이 개별평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2, 3, 4항 감정평가 규칙 제7조 얘기죠. 2, 3, 4항의 예외로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를 차례로 규정하고 있어요. 한번 좀 보면은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일괄평가를 규정하고 있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좀 어렵죠 말이? 뒤에서 그 대법원 판결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그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구분평가를 규정하고요. 세 번째,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부분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원칙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평가죠. 토지평가에 관해서 좀 구분해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물론 대국민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법원의 입장이죠. 보상 현장에서 평가 기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기준을 좀 제시하고 있어요. 구분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이용 상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뭐 한 필지가 일부는 대지, 일부는 전, 뭐 이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용도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 한 필지라도 자연녹지와 주거 지역, 뭐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달리하는 경우 이용사항 또는 용도 지역 등 별도 구분 감정 평가한다 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외로 다만 다른 이용사항으로 이용되거나 용도지역 등을 달리하는 부분이 주된 이용사항 또는 용도지역 등과 가치가 비슷하거나 면적 비율이 뚜렷하게 낮아 주된 이용사항 또는 용도지역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거래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된 이용사항 또는 용도지역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주된 이용사항에 부과해서 미미한 경우 주된 이용사항이나 용도지역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예. 다음은 일괄 평가와 관련해서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1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감정평가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로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 등을 달리하여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소유자 등이 달라 이를 필지별로 감정평가할 이유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평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앞서 나왔었죠. 이거에 관한 그 대법원의 판결을 한 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판결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짚어볼게요.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의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일괄평가가 인정된다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하여튼 거래상 일체성이 있거나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인 경우, 여기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2개 이상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시적인 이용사항은 고려해서는 안 되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경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일괄 평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보면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세히 몇 번 읽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실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상 현장에서 보면은 감정평가업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무시하고 있어요. 보상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감정평가서를 공개 청구해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런 부분은 발견해서 주장만 하면은 정당하게
보상액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별평가의 원칙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상평가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고 자꾸 주장해서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 소개 간단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전국 다양한 공익사업지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한 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보상 전문 행정사입니다. 수년간 이렇게 보상 업무만 취급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을 했고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상록 행정사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제 블로그를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그동안 취급했던 업무라든지 보상평가의 일반적인 원칙, 법원의 판결예 이런 것들을 다수 이렇게 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는데 다소나마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시는 과정에서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제게 전화를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은 수원시청 옆에 있어요. 언제라도 열려 있으니까 항시 방문하셔서 궁금한 점,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민 여러분, 그 개별 물건 평가의 원칙을 좀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봤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좀 딱딱하고 이해하시기 불편한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최대한 이해하시기 편하게 천천히 이렇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후속 영상에서도 손실보상 평가와 관련된 쟁점 사항들을 선별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